네, 안녕하세요. 인천투데이 유튜브 방송 인투TV 21대 4.15 총선 예비후보자 대놓고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갑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열심히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기용 예비후보님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경입니다. 네. 네, 그러면 먼저 개인 소개를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그 국회의원을 서구에서 한 번 했고요. 네, 그 뒤에 몇 번의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실패할 때마다 감사하게도 소중한 직분을 얻어서 인천시 정무부시장도 했고 정세균 네. 국회의장 비서실장 또 국회 네네. 사무총장까지 하는 네. 그 역할을 했습니다. 네. 저에게는 굉장히 과분했지만 네. 그래도 이 행정과 그다음에 중앙 정치를 공부할 수 있는 아주 네. 소중한 기회였고요. 네네. 서구 주민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이번에 제가 21대 총선에 나오게 네. 된 거는 네. 그동안에 제가 쌓아온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서구 발전을 좀 꾀해야 되겠다라는 네네네네. 생각과 네.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념적 논쟁으로 가서는 절대 경쟁력이 없다. 네네. 이제는 정말 서민 경제를 위해서 일을 할 네. 때인데 네. 지난 20대가 전혀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네네. 좀 종식하고 네. 대한민국을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네. 위해서 네. 이번에 출사표를 던지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려고 한 거에 이미 좀 답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요번에 총선, 21대 총선에 이제 출마를 하시게 된 이유랑 요번 총선이 좀 어떤 의미로 좀 보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 이념적 논쟁은 이제 종식할 때가 됐고 서민 네네.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여기에 좀 활성화를 꾀하는 정치권에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서구는 인천 현안 문제에 약 70%가 다 서구에 몰려 네네. 있어요. 그런데 네네네. 지난 12년 동안에 서구가 별로 바뀐 게 없다. 음, 매번 그 국회의원 공약을 보면 네. 했던 공약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네네네. 그동안에 그것이 실천이 안 됐다라는 거에 반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서구의 현안 문제를 정말 여당 후보로서 책임지는 자세로 이걸 좀 풀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앞서서 언급을 했듯이 제가 그동안에 맺었던 인적 네.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동안의 경험을 10분 발휘해서 서구의 현안 문제를 풀어내고 이제 앞으로 서구가 네. 인천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네. 이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비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본인의 장점이나 그동안 이제 활동하시면서 이제 정치적인 성과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네. 서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네. 실패를 해도 네네네. 서구를 한 번도 네. 떠나본 적이 없고, 네. 그야말로 주민들과 소통과 또 실용의 정치를 해왔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 사무총장 또 네. 정세균 의장 비서실장 할 때 네. 이 위탁 고용된 네.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또 네네네. 공무직 네네네. 이런 분들을 270여 분을 제가 네. 직고용 네. 체제로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게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국회에 있을 때나 또 지역에 있을 네. 때나 지역의 현안 문제를 좀 네네네. 풀어내서 네. 이번에 7호선 같은 경우가 이제 네네네네. 220억이 기재부에서 네. 이제 그중에 이제 100억이 삭감됐어요. 기재부에서. 그래서 그걸 네네.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지켜내서 네네. 본회의에서 다시 100억이 네. 부활돼서 네. 이 7호선 조기 개통하는데 네. 이상이 네. 없게끔 했고 또 루원중학교 신설 문제라든가 또 우리 네. 가정오리 네. 루원시티의 공공청사, 제2청사 이 네. 부분이 이제 조만간 인천시에서 발표할 예정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하여튼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네네. 또 청라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광역 소각장으로서 기능을 폐기하고 이제 네네. 각 군구별로 소각장 설치를 네. 민주당하고 이제 네. 인천시하고 당정회의를 통해서 네.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천시에서 네. 소각장을 네. 신청해 달라라는
공문이 발송이 됐는데 하여간 우리 청라소각장도 네. 서구에서 다시 네. 용역을 줘서 네. 대체지를 만드는데 제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일반 도로와 네, 같은 네, 경우도 네. 지금 이제 주민하고 설명회를 많이 하면서 네. 가닥을 많이 잡았고 네. 그것도 인천시에서 조만간 이제 발표할 예정에 있는데요. 그것도 음. 해서 이 동서로 그동안에 네. 50년 동안에 네. 서로 갈려 있던 거를 이제 통합을 하면서 네. 우리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닥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의 뭐 70%의 현안이 뭐 서구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비 후보님이 생각하는 그 서구에 그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주민들 민원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거 관련돼서 좀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다른 현안들이 있다면 지금까지 얘기한 거 말고 그럼 어떤 게 있는지랑 네. 그다음에 그런 현안을 좀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혹시 그런 해안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제 그 지금 얘기한 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네네네.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하나금융이 제가 인천시 부시장 할 때 유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네. 그게 이제 본사가 오는 걸로 결정이 내려서 청라 청라에 그래서 네네네. 16,000명의 이제 직원들이 상주하게 네. 됩니다. 2년 반 뒤면. 그러면 네네네. 이제 거기에 인프라를 좀 잘 구축을 해서 네. 하나금융과 청라가 좀 연계해서 지역의 경제권을 좀 살릴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제가 네. 경제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청라에서 청라 국제도시역이나 하나금융이 바로 옆에 있는데 네네네. 그 대중교통이 굉장히 이게 여러 군데를 돌다 네네네. 보면 30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걸 직접 갈 수 있는 이제 이 셔틀버스 운행 체계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네. 청라에 이 이제 이 로봇랜드가 네네. 있어요. 청라 그것도 제가 로봇. 이제 네네. 현역 국회의원 때 유치를 했는데 아직까지 저게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서 네. 얼마 전에 이제 이 청라 로봇랜드를 담당하는 이제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네. 그 주변에 이제 철조망도 제가 좀 없애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친수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이 로봇랜드가 로봇과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테마 파크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속도로 일반 도로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고속도로 일반 도로화가 저는 고속도로 일반 도로만 해서 이 우리 성남동인 가자동, 가정동이 크게 발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의문점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일반 도로화를 하면서 지역 경제권이 활성화할 수 있는 특화된 곳을 한 3개 권역을 나눠서 만들면 그야말로 지역 주민들이 뭔가 이 원도심에 활성화를 꾀하면서 지역 경제를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문화권역, 또 이 원도심 상징권역, 또 하나는 이제 창조 도시권역, 뭐 이렇게 해서 그 권역의 특성을 살려서 이 사람들이 찾아오고 머무를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고속도로 일반 도로화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게 지속적으로 잘 안 된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민들이 불신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시에다 강력하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제대로 해서 이 공원과 이 측면 도로를 잘 만들고 방음벽 허물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이 공원에서 힐링할 수 있고 또 이 고속도로 일반 도로화된 인천대로 주변이 제대로 좀 활성화가 돼서 뭔가 좀 컨셉이 있는 개발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차도 마시고 음식도 드시고 문화 활동도 하고 또 청년 창업도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집약적으로 좀 해서 고속도로 일반 도로화가 단순히 방음벽만 허무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시 원도심 재생의 하나의 표본이 돼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그 생각을 강하게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같은 경우도 신도시 이제 청라, 그다음에 가정 루원시티 네, 위에는 지금 뭐 다 원도심. 예비 후보님이 이제 출마하신 그 서구 갑 같은 건 다 원도심이잖아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 그런 원도심이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럼요. 방향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네. 틀이 될 겁니다. 예, 예. 그거 말고 혹시 제가 안 그래도 질문하려고 했는데 원도심 관련돼서 혹시 뭐 이렇게 공약을 내거시거나 혹시 그런 거 원도심 없으신가요? 관련돼서 이제 네.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하는 게 네. 원도심이 이제 희망지 사업이라는 게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네, 이제 네. 더불어 마을 사업이 있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런 게 네, 있어요.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가자 삼동이 네. 가장 지금 표본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희망지 네. 사업을 끝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더불어 마을로 돼가지고 40억 네. 예산 지원을 받았어요. 이걸 어. 잘해서 네.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가자 사동도 네. 가정여중 주변이 네. 요번 그 상반기에 네, 네.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국토부에 이제 응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네, 네.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인천시 네. 부시장 할 때 네. 저층 주거지 네, 네. 활성화 사업을 처음으로 제가 시초를 했어요. 그때 이제 네, 네. 1,000억의 예산을 네, 들여서 네, 네. 인천의 각 권역별로 네. 이제 해서 우리 서구는 네. 거북이 마을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네. 이 원도심은 원도심 나름대로 특성이 네. 있어요. 그래서 네. 원도심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네. 이런 거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희망지, 더불어, 네, 네. 도시재생, 네. 또 청소년의 인문학 도서관 네, 네, 같은 네. 거, 네. 또 진로를 상담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진로 네. 상담소, 또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만들어서 네.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마음 놓고 취미 활동도 하면서 네, 네. 자기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현장을 좀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자 욕심입니다. 저도 이 도시재생 관련돼서 관심이 많은데 원도심이나 도시재생 관련돼서 예비 후보님한테 많이 여쭤봐요. 예.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에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 당선이 되신다면 이 21대 국회에서 이제 제 1호로 제출하고 싶은 법안이 어떤 게 있는지랑,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상임위가 있다면 어떤 위원회를 하고 싶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네. 이제 상임위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보는데요. 하나는 우리 네네. 지역 현안 문제를 보려면 이제 국토교통위를 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밀려 있는 GTX D 노선, 그게 네네네. 지금 현안 문제인데 지금 이제 네네. 선거가 있어서 네. 국토부가 아직 네.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제가 심도 있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인천국제공항이 네. 4단계까지 가고 세계 네. 3대 공항을 표방하는데 네. 사실 인천국제공항에 대중교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걸 통해서 GTX D 노선을 네. 이제 연결할 수 있는 네. 그런 틀거리가 앞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신월 IC부터 네. 이제 남청라 IC까지 네. 이 지하 고속도로에 네. 이제 연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제3연륙교가 이제 조만간 네. 착공을 하잖아요. 제3연륙교를 통해서 남청라부터 지하로 들어가면 여의도까지 네. 이제 지하 고속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제가 김현미 장관에게 그걸 말씀을 네. 드렸고 네. 지금 도로공사에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지금 용역을 하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약 1조 7천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네. 그걸 이제 국가 재정 사업으로 해야 되지 네.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고속도로 일반 도로와도 네네. 이게 이제 위에 상부층에 2차선을 두면 네. 하부에 바로 지하에 이제 4차선의 지하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인천에 도로교통 혼잡 지역으로 이제 네네. 작년 연말에 인천시에서 올려놨거든요, 국토부에.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도로교통 혼잡 지역으로 올 12월 달에 결정이 네. 나면 전체 예산의 50%를 네. 정부 예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 8천억의 고속도로 일반 도로와 예산이 네. 들어가는데 4천억을 정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도로교통 혼잡 지역이
부산은 한 13군데를 받았어요. 벌써 이미. 네네. 대구도 한 7, 8군데 받았습니다. 네네. 인천은 2군데밖에 못 받았어요. 인천이 네. 수도권에서 급증하는데 네. 도로교통 혼잡이 굉장히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네. 거의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걸 반드시 받아서 고속도로 일반도로화를 지하로 네. 4차선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런 강한 네. 생각을 갖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국토부에 가야 이런 네. 현안 문제를 이제 순조롭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관심 분야는 뭐가 있냐면 네. 제가 이제 국회 전에 들어가기 전에 중소기업 연구원장을 네. 했어요. 그래서 네네. 우리 이 개성공단을 처음에 만들 때 제가 네. 용역을 받아서 연구 용역을 네. 받아서 네. 우리 이 연구위원들하고 같이 개성에 가서 네. 그 프로젝트를 네.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네. 개성공단이 남북 경협의 네. 단초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개성공단이 끊겨 있지만 다시 이걸 이어야 되겠다. 네.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뭐 개풍이라든가 또는 우리 교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네. 이 남북이 함께하는 공단을 만들어서 네. 이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 기술, 네. 남한의 인력, 남한의 자본과 네.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합치게 네. 되면 엄청난 세계적인 경쟁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남북 경협을 위해서라도 네. 이 개성공단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정세균 국무총리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 문제가 우리는 남아 있어요. 네. 대일본 경제 침략에서도 우리가 중소기업이 네. 부품 소재에 대해서 제대로만 더 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관계를 네. 정말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게 앞으로 이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네. 기업 규제를 좀 개혁해내야 되는데 이런 법안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정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 두 가지 질문을 그냥 한 번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요즘 이제 가장 뜨거운 서구갑에서 핫한 문제인데 네. 이 선거구 획정 관련돼서 네, 특히 이제 가정동, 청라동 뭐 여기 우원시티랑 청라국제도시를 이제 쪼개는 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들이 주민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예비 후보님이 생각이 있으신 게 있나요? 저는 이제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제가 네.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면 네. 부산보다 우리 인천이 인구가 50만 적어요. 50만. 근데 네네네. 부산은 국회의원이 18명, 우리 인천은 13명. 50만 때문에 5명의 국회의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대구가 우리보다 한 50만이 적습니다. 네. 대구는 12명. 그러니까 50만 때문에 우리 인천이 결국 한 명밖에 늘지 않았는데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다. 300만의 우리 인천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숫자가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주장한 건 뭐냐면 우리 서구와 동구를 합치면 이 동구와 서구 갑을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중구, 동구, 옹진, 강화의 인구가 상한선 넘어가는 것도 줄일 수 있고 우리 서구도 세 개의 갑을병을 만들면 인천 전체가 하나의 의원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애초에 저는 그 주장을 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이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이제 통합을 많이 해서 수도권의 의원 숫자를 늘리는 게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원칙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다만 이제 요번에 청라 3동을 이제 을로 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강력하게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청라는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라 국제도시라고 하는 하나의 틀거리 속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경제 자유구역 안에 있고요. 근데 주로 3동이 이제 앞으로 들어올 로봇랜드, 그다음에 이제 의료 복합단지부터 해서 스타필드 모든 게 3동에 다 걸려 있어요. 근데 아예 한 지역의 이 발전 방향의 미래를 만드는데
한 동만 띄어서 을로 가게 되면 네. 이건 기형적인 모습이 될 수밖에 없고 네, 네. 주민들의 의견의 총합을 거두기도 어렵다. 그래서 네, 네. 삼동은 제가 반대를 했고 아마 삼동은 지금 논의 구조에서 조금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네, 보면 네. 우리가 네. 상한선이 워낙 넘어 있어서 네, 네. 가정 1동이나 가정 2, 3동 중에 이제 분리가 돼야 되는데 네. 그거는 저는 우리 서구의 동이 다 소중한 동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네. 예, 그 부분은 이 정치의 유분리를 떠나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네. 형평성 있게 이 분리를 시키는 네.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아까 두 가지 한다고 한 가지만 질문을 해가지고 마지막 질문은 그 예비 후보님이 이제 서구에서 국회의원 한번 하시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계속 출마하셨는데 지금 현직 의원인 이학재 의원한테 계속 네, 고배를 마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물론 정의당 후보도 나오고 강범석 예비 후보랑 이학재 후보 중에서 이제 경선을 하는 거라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필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이런 해안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뭐 저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의 이제 판단에 맡기는 네. 건데, 네. 근데 저는 정말 열심히 해왔습니다. 네. 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이제 네. 정치적 철학을 가지고 해왔는데 네. 이게 잘 안 돼요. 막판에 선거를 치르다 보면 잘 안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꼭 선거 때 제가 유리하면 꼭 내려와요. 그래서 네. 19대 총선 때는 여기 3번 내려오셨죠. 선거 때만. 네네네. 그리고 20대 총선 때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여기 가정동에 네네네네. 중앙시장에 네네네. 오셔서 네. 한 2시간 계시다 가셨는데 네. 이게 이제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서구가 네네. 이 개발 논리가 굉장히 강한 데인데 현직 네네. 대통령이 내려오고 네. 현직 여당의 대표가 막 몇 번씩 내려오면 네네네. 우리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부분에 쏠림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부족한 면도 많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막판에 제가 승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정말 감사한 일은 뭐냐면 제가 낙선할 때마다 제가 소중한 직분을 한 2년씩 해요. 그러니까 인천시 부시장도 하고 또 의장, 비서실장과 사무총장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공부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소중한 경험이었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사실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일을 하고 싶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가 꼭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러한 저의 경험과 그동안에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를 정말 최대한 발휘해서 서구가 인천의 현안 문제가 이렇게 70% 이상 몰려 있는 것을 저는 반드시 이걸 좀 실천하고 이걸 제대로 해결하고 싶은 그런 꿈과 이 강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좀 현명한 판단을 좀 해주셔서 저 김경희가 정말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서구의 터전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서구갑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신 김경 예비후보님한테 말씀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럼 인투TV 21대 4.15 총선 예비후보자 대놓고 인터뷰 김경 예비후보님 모신 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